헬차시 기생충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우선 감독부터 찬찬히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유명한 감독이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그리고 옥자 등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생충이 잘 되고 큰 상들을 받고 나서 봉준호 감독 영화 몰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방송가나 이제 여러 가지 기획물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많은 상 중에서 이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큰 상들을 쭉쭉 받으면서 되게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제 이번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과거 서구 중심의 영화보다 우리를 비롯해 다양한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작품성이고 볼만한 것들이 많다, 이런 인식을 널리 알렸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명확히 기억나는 게 제가 2월 달에 딱 영화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이제 충북의 교사분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딱 1월 말부터 해서 코로나가 꿈틀꿈틀 되면서 딱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하는 날, 그날에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때 이제 미리 써놓은 연차라서 어쩔 수 없이 강의가 취소돼서 저도 집에서 풀로 이 시상식을 봤던 그런 경험이 이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큰 상을 받았을 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무대에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 배우들 앞에, 저 해외 영화에서 봤던 배우들 앞에 봉준호 감독 앞에 서 있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막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큰 유명세와 다양한 이제 영향력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위인전급으로 해서 영화 감독에 대한 이제 진로 학습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생충 영화에 대한 이제 스토리보드와 각본집, 이것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서 같이 읽어봤는데, 처음 구상했던 바로 이렇게 편집되기 전에 그런 각본 그리고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 볼 수 있어서 이제 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부터 한번 다시 간단히 볼게요. 네, 기생충의 포스터는 굉장히 패러디도 많이 되고 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우선 이 포스터에 있는 장면은 영화에 나왔던 장면은 아니죠. 네, 소설 같은 건 아니고 이 대사들이 되어 있는 각본집과 이 처음 화면을 구성했던 스토리보드 북은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좋으셨던 분들은 같이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미리 구상했는데 영화 영상에는 편집되고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터 생각해 넘어보면 포스터에서 왜 이 사람들, 주인공들의 눈을 이렇게 가렸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실제로 포스터 디자이너분 인터뷰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은 명확한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측성으로 자유롭게 이 기생충 포스터에서 왜 이 배우들의 눈을 저렇게 삐 처리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실제로 봉준호 감독한테도 포스터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그냥 봉준호 감독은 그 포스터 디자이너가 해온 작품을 그냥 좋아서 오케이 한 거다. 그 디자이너한테 물어봤을 때도 디자이너도 자기의 그냥 감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의도를 이제 뭐 인터뷰에서는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밌는 패러디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출판사부터 해서 여러 군데서도 이게 사진 찍고서 눈만 가리면 되니까. 그래서 짜파구리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렇게 패러디해서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포스터, 메인 포스터 말고 개별 포스터도 보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패러디 많이 한 대사들도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택,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일단 그 위조된 그 증서 보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되게 대사랑 이 장면이랑 일치하진 않지만 뭔가 포스터 느낌이 다들 여러분이 배우의 그 이미지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 충숙 배우가 이제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주름살을 쫙 펴줘. 저도 이 대사 정말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게 그 술집이래. 그 부잣집에서 술판을 벌일 때 한 대사인데 실제로 이 돌 닦는 것처럼 같이 해놓으니까 다림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렇게 묘하게 이제 갖다 붙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기우,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 생뚱맞은 표현. 그리고 이게 왜 범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앞으로 행동 패턴을 잘 보여주는 어떤 가치관을 말해주는 대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정,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 사장, 선을 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다시 이제 천천히 보고 강의 준비하면서 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연교, 내가 사람을 잘 못 믿잖아. 잘 아는 사람 소개 아니면. 그리고 이 연교가 막 다른 기택내 가족을 막 토닥토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 물정을 몰라 너무 순수해. 특히 가장 발라 까졌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주도적으로 범죄를 이끄는 기정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교를 통해서 이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다혜와 다송 아이들도 같이 해서 앞에 이제 내 가족과 뒤에 내 가족이 굉장히 이렇게 매칭이 되죠. 이게 실제 다른 나라 포스터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큰 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이제 많아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수입이 되고 또 다른 나라는 그 나라별로 또 포스터를 재밌게 구성했었는데 이거 프랑스 포스터예요. 프랑스 포스터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우리는 부잣집 가족과 밑에 우리 기탁내 이제 반지하 가족을 이렇게 서로 반사되듯이 해놨죠. 실제로 이 영화의 기생충이란 제목 전에 후보 중에 하나가 데칼코마니였다고 해요. 데칼코마니는 이렇게 딱 겹쳐지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기생충 이 포스터도 정말 반 접었다 피면은 서로 이제 비추는 거울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됐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스터인데 거기 수석에 대한 비유나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가족이 이 수석 위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가 부잣집, 여기가 이제 가난한 기택내라면 여기 밑에 반사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반사되는 그림은 이게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게 기택, 여기 돌 위에 있는 게 부잣집. 굉장히 묘하게 반사인데 그 반사되면서 또 위치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스터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도 보시면 여기 밑에 홍수가 나서 굉장히 힘든 가장 밑에
단계. 그리고 이 중간집은 점점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막 올라가려고. 그리고 여기는 가장 높은 이제 부잣집. 정말 계급 사회를 완전 직설적으로 표현한 포스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나온 기생충 포스터와 이 재밌는 세 가지 비교했을 때 어느 포스터가 제일 나으신가요? 우리나라 버전 1번, 여기서 왼쪽부터 2번, 3번, 4번 했을 때 어느 포스터가 제일 와닿으시나요? 네, 연우님은 마지막 거. 마지막 것도 굉장히 직설적인 의미를 명확히 잘 보여주고 있죠. 정말 직선적인 이 계급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민경님 우리나라 것 1번 말씀하신 거고, 네, 예원님도 1번 눈 가린 이제 이야기. 딱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그냥 포스터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두었는데 2번도 굉장히 명확하죠. 이 보면 내 표정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고 있는 이 부잣집 친구들과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데칼코만이라는 이미지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족이 결국 서로서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모습에서는 또 의미가 있죠. 연우님 배우들은 이번 스택하실 것 같다. 영수님은 마지막 포스터가 마음에 드신다. 각자 이제 배급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목도 바꾸고 포스터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다양한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히 줄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선 기택, 기후, 기정, 충숙. 그래서 내 가족은 반지하 집에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후를 필두로 이제 기택이네는 부잣집 동익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되게 이제 선망하게 되고 그 자리로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죠. 이제 집이 비었을 때 결국 그 대체하는 순간까지 와요. 기택네 가족은 부잣집을 점령해서 그 메인 거실에서 나름의 가족 파티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에 집자로 일했었던 문강이 찾아와요. 띵동. 여기서부터 갑자기 장르가 바뀐다는 표현을 이제 할 정도로 긴박하게 전개가 다르게 되죠. 기택네는 원래 여기서 기생하며 살았던 문강네 가족 그 더 지하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이제 충돌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이제 동인애가 집으로 이제 온다고 전화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택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이 특히 굉장히 쓸쓸하게 비 오는 상황 속에서 원래 반지하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한번 폭우가 몰아치고 나서 이제 동인내에서는 막내 아들 다송의 생일 파티가 이루어져요. 그 원래 비 오는 날 취소된 그 캠핑 그 다음으로 이제 생일 파티가 이어지고 기택내 가족은 다 여기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원됩니다. 여기서도 생일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뒤에는 항상 그게 덧붙어요. 주말 수당으로 넣어 드릴게요. 뭐 추가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고용하는 의미로 하나하나 다 동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강을 잃은 근세가 이제 다시 풀려나서 난동을 피우고 파티는 되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기정과 동익, 근세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동익을 죽인 기택은 이제 근세가 살던 지하에 숨어 살고 기우는 대신 망상 같은 상승의 꿈을 꿉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감독이 제발 스포일러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던 게 이 지하실의 존재죠. 지하실과 이 근세의 존재는 최대한 이제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배우들 인사하고 이럴 때도 근세는 일부러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자신의 존재를 계속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이 존재 자체가 되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하나의 반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봤는데, 크게 이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이 기생충 내용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정말 맨 고생하고 있던, 맨 반자에서 고생하던 기택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위를 바라보고 가서 정말 대체한 지점까지 갔다가 문광의 등장과 함께 다시 이렇게 추락하는, 그리고 다시 살던 그 집에서 살게 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어, 처음 시작부터 해서 계속 이제 높은 곳을 바라보고 반지하이면 이제 지상이면 더 높은 것을 계속 바라보는 구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워킹도 계속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메라 워킹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오프닝이에요. 오프닝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이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듯이 이 창문부터 해서 오프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카메라 워킹이 아래로 되면서 이제 기우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결국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파이를 잡히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을 높이 높이 들어요. 이 집에서 가장 높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핸드폰을 들고 와이파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정착한 곳이 화장실에서도 더 높은, 그리고 바깥도 가까운, 여기서도 되게 기생의 의미가 다른 사람, 다른 카페, 다른 장소의 와이파이를 빌려 쓴, 거기에 기생하며 사는 그런 의미를 오프닝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생을 하기 위해서도 그 집에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야지 겨우 기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짧은 오프닝으로 전체적인 주제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마다 제가 오프닝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냥 와이파이 찾는 게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기생충이라는 의미와 주제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되게 자주 나와요. 어, 기우가 이 부잣집 연결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계속 선망하고, 저 집이 내 집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부럽다. 어떻게 난 저렇게 살 수 있지? 막 이런 식의 상승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도 자체도 계속 이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이런 식으로 카메라 워킹을 자주 보여줘요. 위로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나의 올라가고자 하는 나의 지위 상승 욕구도 같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같은 것도 자주 볼 수 있죠. 특히 2층은 나중에 이제 내가 결혼도 하고 다윗와 함께 어떤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하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지하실에서 또 문을 열고 더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계속 끝없는 이제 아래의 이미지도 계속 볼 수 있어요. 중반부 이후에는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끝없이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근세네 가족과 충돌이 생기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 부잣집에서 탈출했을 때 정말 끝없이 내려가요. 그 부잣집에서 비를 맞으면서 내려오고 정말 기다란 계단을 계속 내려옵니다. 기다란 계단을 계속 내려오고 이 계단의 밑에는 결국 홍수가 나서 막 떠다니고 정말 힘든 곳인데도 끝없이 내려가요.
그나마 그 부잣집의 정말 정점에 찍었을 때 그 거실을 차지했던 그 정점 이후로는 끝없는 추락이 예고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데 어, 그냥 약간 슬픈 장면이기도 했어요. 기우가 그 파티하는 정원을 보면서 뭐 나랑 어울리냐 뭐냐고 하면서 다이아한테 이제 나 내려가야 돼라고 했을 때 아 저기 다이가 재미없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뭐해 이랬더니 이제 기우가 하는 말이 아니 거기 말고 나는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왜 추락엔 끝이 없다고 계속 바닥엔 끝이 없다고 계속 거기보다 더 내려가야 돼 라는 이제 의미로도 읽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약간 망상기가 있긴 하지만 내가 이 집을 사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다시 이제 상승했군. 오르막길을 다시 오르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언젠가 다시 저 집을 살 거고 그럼 아버님은 그냥 걸어 올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상승 욕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